이것이 성상폐하께서 내리시는 밀지옵니까? 서경 행영도병마사는 현종이 내린 밀지를 받고서는 떨리는 심장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밀지 속에는 고려의 재상과 무관 역도들뿐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는 내 말을 잘 들으시오. 지금 내 친히 역도들을 데리고 서경으로 가오. 내가 서경에 당도하는 즉시 역도들을 모두 한 번에 처단해버리도록 하시오.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역도들을 모두 베어버리라는 현종의 밀지를 받아든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는 이자림에게 황제께서 어떻게 역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지 그 이유를 물었죠. 이자림이 서북면 행영도병마사에게 담담히 말하길, 지금 개경의 상장군 최질의 극악무도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은 익히 들어 아실게요. 황제 폐하를 시해하려 했던 증자까지 있는 대역죄인을 살려두며 법도를 어기지를 않나 마음에 안 드는 문관들은 귀양을 보내거나 심지어 폐하가 보는 앞에서 폐기까지 하오. 물론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는 서경까지 들려오는 소문들을 통해서 최질의 횡포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이자림이 하는 말을 듣고는 현종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며 마음이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자림은 담담하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폐하는 신하들을 보호하고자 나 같은 자는 개경 밖으로 임명하여 무관들이 보지 않는 틈을 타 몰래 도망가라 챙겨주시기까지 하며 자신보다도 더 신하들을 챙겨주시는 모습이었고, 이런 모습 때문에 많은 조정 대신들이 눈물을 보이기까지 하는 와중에 거란의 사신이 와서 친조를 요구하자 최질이 이번에는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다면서 황제 폐하에게 친조를 가라 겁박까지 했으니 대체 세상에 이런 신하가 어디 있단 말이오? 이자림의 말을 모두 들은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는 최질의 폐악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손으로 책상을 탁 하고 내리치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개경에서 넘어오는 백성들을 통해서만 개경성 안의 상황을 듣는 게 다였던 도병마사는 같은 무관인 최질이 무례를 범해봤자 성상폐하께 아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것이며 최소한의 상식은 지켜줄 거라 믿었기 때문에 이자림을 통해 들은 최질의 폐악질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무관의 자존심을 완벽히 떨어뜨리는 거였죠. 그런 아나무인인 자가 상장군이란 높은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의아했을 뿐이고 할 수만 있다면 황제 폐하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최질을 찾아가 그 목을 베어서 황제 폐하께 바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틀 뒤 현종과 역도 무리들이 당도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참으며 현종이 말한 대로 그들을 한 번에 모두 죽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게 최선의 방도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는 부하들에게 말하길,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게. 우리는 지금 고려의 개경에서 설치고 있는 역도 무리들을 단칼에 해치워버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이 임무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성문을 막고 그 누구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못하게 보안 유지를 단단히 해야 할 걸세? 서북명행 영도병마사는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아 준비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과 만약 이 비밀이 밖으로 새어나가서 최질 무리가 군사들이라도 이끌고 오는 날에는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 모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 성문을 모두 닫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위하여 이자림에게 역도 무리들이 몇 명이나 오는지 그 규모를 물었지만 현종이 출발하기 전 먼저 서북면으로 왔던 이자림으로서는 그 규모를 알 턱이 없었죠. 이자림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자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는 성 밖의 군사들까지 모두 성 안으로 들게 하여서 최대한의 병력을 갖추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거란군을 지키는 수비 병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상당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지만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는 내일 거란군이 쳐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는데 베팅을 하고 모든 병력을 역적 무리들을 처단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서북면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부대에게 자신의 명령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몇몇의 병사들을 시켜서 최대한 빨리 달려가 개경성 안으로 들게 하라 명했습니다. 그 시각 황제 현종을 거란에 보내기 위해 최질과 박진을 비롯한 무리들은 서북면으로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서북면에 있는 성을 지나야 했는데 마침 그 성 쪽에서 달려나오던 병사를 박진과 박진의 양아들이 보게 되었고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급하게 달리는 모습이 의아하다 여겨졌는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만약 국경에 거란군이 침입을 했다든지 고려 조정에 반드시 전해야 할 일이었다면 황제 폐하가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앞에 말을 멈춰서서 인사를 드리고 국경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했을 것인데 황제 폐하 무리를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을 보면 거란과 관련된 일도 아닌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서북면 성에서 나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뭔가 소식을 전하는 병사들을 보면서 박진은 이것은 분명히 서북면 행영도병마사가 자신들 몰래 무언가 수상한 일을 꾸미는 거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촉이 빠른 여우 같은 박진은 최질에게 가서 서북면 행영도병마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 서북면 성을 굳이 지나가지 말고 산 같은 곳으로 우회해서 가자 제안했고, 이 말을 옆에서 들은 현종은 강하게 반발하며 박진의 말에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개경부유,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세상에 어느 황제가 타국에 친조를 가면서 산을 타고 간다는 말인 겐가? 그대가 정녕 나를 그리 모욕할 것이라면 나는 지금이라도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 이 친조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겠네. 현종은 박진이 서북면 성에 들리지 말자며 최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박진이 자신의 계획을 눈치채고 방해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고 판단했고, 서북면 성을 들리지 않으면 친조 자체를 가지 않겠다 으름장을 놓았죠. 만약 이 상황에서 서북면 성을 가지 않고 압록강을 지나 거란까지 가게 된다면 현종은 평생 거란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북면 성에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종의 으름장을 들은 최질은 황제더러 산을 타라는 박진의 말이 조금 심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리고 현종에게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말을 타고 서북면 성을 지나서 압록강까지 갈 것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최질은 그동안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하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북면 성에서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 확신하는 모습이었고, 박진이 걱정을 하며 서북면 성을 지나지 말자 말하는 것도 지나친 기우라고 여겼을 뿐이었죠. 물론 현종의 친조를 결정하고 나서 며칠의 시간차를 두고 떠나온 것이라면 현종이 서북면에 미리 연락을 취하여 자신들을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는 현종이 친조를 결정하자마자 바로 거란으로 향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공격할 만한 무언가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최질은 박진에게 그만 염려하라면서 이번만큼은 나에게 모든 걸 맡겨놓으라 했고, 그렇게 자신이 서북면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북면 행영도병마사가 소집한 병사들이 속속들이 성으로 집합하기 시작하였고, 그 인원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역적 무리가 온다 하여도 해치우기 어렵지 않아 보일 정도였어요. 게다가 고려에서 제일 가는 장수인 지체문도 이번 거사를 위해서 달려오고 있었으니 밀지를 가지고 온 이자림은 반드시 거사가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감격한 이자림이 서북면 행영도병마사에게 말하길, 이렇게 신속히 완벽하게 준비를 해주시어 황제 폐하께서도 후에 병마사의 충심을 결코 잊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저 또한 이곳에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림의 말을 들은 서북명행 영도병마사는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고, 그때 마침 황제 폐하와 역도의 무리가 성 앞에 당도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봐라, 황제 폐하가 거란의 친조를 가기 위해 친히 오셨으니 당장 성문을 열도록 하라. 성 앞을 지키던 병사들은 잠시만 기다리라 했고, 서북면 행영도병마사가 성 위로 올라오는 동안 성 안에 숨어있던 병사들은 활시위를 준비하며 병마사의 명령과 함께 일제히 동시에 일어나 역적의 무리들에게 활을 날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행영도병마사는 성 위로 올라가 최질을 향해 말했어요. 역적 최질과 그 역도의 무리들은 듣거라. 당장 모두 말 위에서 내려와 황제 폐하를 우리에게 넘기고 가지고 있는 모든 칼과 활을 버리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너희를 죽이도록 하겠다. 서북면 행영도병마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성 위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역도의 무리들을 향해서 활을 겨누었고, 성문이 열리며 수많은 군사들이 뛰어나와 역도의 무리들을 에워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란 최질의 말이 앞발을 들어 휘둘렀고, 최질은 그만 말 위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역도들의 무리에서 벗어나 성 안으로 가기 위해 현종도 마침 말에서 내렸고, 그때 흥분한 최질이 현종에게 다가가 현종의 목에 칼을 겨누면서 당장 모두 활을 내리지 않으면 황제를 당장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당황한 서북면 행영도병마사는 어찌할지 몰랐고, 이자림 쪽을 쳐다보자 이자림은 최질이 시키는 대로 일단 군사들의 활을 다 내리게 하라 했죠. 어쩔 수 없이 서북면 병사들이 활을 내렸고, 이제 현종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그렇게 이번 거사가 실패로 끝나려던 찰나, 그때 저쪽 어디선가 기합 소리를 내며 누군가가 말을 타고 달려오기 시작했어요. 감히 폐하 목에 칼을 겨누다니, 내 너를 절대 용서치 않겠다 라면서 용맹하게 달려오는 자가 있어 현종이 그쪽을 바라보니 바로 친종장군 지체문이 낭하봉을 휘두르면서 말을 타고 달려와 최질의 머리를 단칼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최질의 머리가 공처럼 날아가
저 멀리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본 박진과 역적의 무리들은 비명을 질렀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행영도 병마사는 서북면 군사들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쏴라. 저 역도 무리들을 한 놈도 살리지 말거라. 그렇게 수많은 화살이 역도 무리들의 가슴팍에 꽂혔고 고슴도치가 된 것 마냥 그 자리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현종이 역도의 무리들을 처단할 수 있도록 엄청난 기지를 발휘한 것을 보면서 고려의 성군으로 남은 이유를 알 수 있었던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한 해였는데요. 내일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네요. 과연 현종은 역도의 무리들을 일거에 처단할까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